안녕하세요. 고정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고민하는 분들, 특히 울세라, 써마지 둘 중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울세라, 써마지의 각각의 목적, 효과, 그리고 내 고민 부위에 따르면 몇 샷을 받아야 될지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 간단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울세라는 리프팅, 써마지는 타이트닝 시술입니다. 유난히 처지는 팔자주름이 신경 쓰일 때, 두툼하고 둔탁해진 턱 라인이 신경 쓰일 때, 눈썹과 쌍꺼풀 라인이 처지면서 내 쌍꺼풀 라인이 전과는 달라졌는데 올리고 싶다. 이렇게 리프팅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울세라를, 세수하며 얼굴을 만졌는데 힘이 없고 잔주름이 자글자글 보이고 늘어지면서 모공이 넓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피부톤이 칙칙하고 안색이 맑지 않을 때, 이럴 때 전체적으로 피부를 맑고 짱짱하고 쫀쫀하게 타이트닝 시키는 데는 써마지가 탁월합니다. 물론 얼굴에 지방이 별로 없고 살이 없는 분들은 써마지만 받아도 리프팅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자, 울세라, 써마지를 비교해 드렸으니 이제 이 중에 무엇을 받아야겠다 결정이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결정 후에 몇 샷을 받아야 되지? 이 샷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마지 CPT의 경우에 오렌지색 토탈 팁은 400, 900, 1200, 블루 페이스 팁은 300, 600, 에페릭스의 경우에는 300, 600, 900 샷이 있습니다. 이런 팁은 우리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품절된 팁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CPT는 900, 1200, 에페릭스는 600, 900 팁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CPT와 에페릭스 중에서 뭔가 샷수가 다르네? 그럼 몇 샷을 내가 받아야 되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각각 단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샷수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CPT는 3제곱센티미터, 에페릭스는 4제곱센티미터. 이 단면적 곱하기 샷수를 하면 총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CPT는 900샷일 때 에페릭스는 600샷, CPT가 1200샷일 때 에페릭스는 900샷을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한다면 CPT 900샷, 목까지 한다면 CPT 1200샷 정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써마지 아이 전용 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225샷 그리고 450샷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 써마지는 눈꺼풀, 눈 앞머리, 눈 옆 눈가, 애교살을 포함한 눈 밑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 그리고 위아래 다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450샷을 주로 사용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울세라의 경우에 보편적인 여성이 얼굴 풀페이스로 시술을 받는다고 하면 약 600샷 정도가 적당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마 그리고 옆볼 등은 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시술하지 않고요. 볼, 턱선, 이중턱, 팔자부터 광대, 눈가에 아이 울세라 팁을 이용한 시술, 그리고 눈썹 정도까지 들어갈 때를 우리는 풀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난 이중턱 눈썹? 괜찮은데 그냥 턱선과 팔자주름만 좋아지면 좋습니다 할 때는 약 400샷 정도. 나는 요 V라인, 하관이 고민인데 그러면 턱선과 이중턱까지 양쪽에 들어가면 약 300샷 내외 정도. 목주름이 고민인데요. 그러면 가운데 갑상선 연골만 제외한 부위에 200에서 약 300샷 정도. 나는 특히 눈가만 고민이에요 한다면 눈썹, 눈가, 눈밑 등을 어느 부위를 고민이냐에 따라서 약 200샷에서 300샷 정도 시술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 두께, 피부 노화 정도, 얼굴 크기, 원하는 효과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밥도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 있고 반 공기만 먹어도 위가 작아서 배가 차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아주 적은 샷수를 받아서 얼굴 전체를 리프팅할 수 없나요? 즉 여러 가지 비용도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배가 차는데 3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찰까요? 하는 질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가끔 울세라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약하게
자주 받아도 효과가 똑같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적어도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과자나 이런 군것질만 조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요? 하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세라 써마지 시술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쌓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총 에너지 양이 너무 적거나 에너지의 강도가 또 너무 약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 정도 효과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무조건 세게 하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울세라 써마지 중에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될지, 내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샷수를 받아야 될지까지는 답이 나오셨나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시술에 대한 통증인데요. 특히 울세라는 아프다고 원래 유명하게 알려진 시술입니다. 만약 통증에 대해 민감하신 분이라면 수면 마취 시술도 고려하는데요. 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원하는 울세라 효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통증을 잘 참는 분이고 수면 마취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크림 마취나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셀프로 울세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면 마취를 할 수가 없죠. 크림 마취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때 저희 환자분에게도 적용해 드리는 팁이 있는데 조금 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잇몸 등에 나오는 신경에 마취를 주사로 해서 조금 더 통증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요. 타이레놀 같이 평소 드시는 진통 소염제를 한 알 정도 복용을 하면 아무래도 통증에 대한 그런 감각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수면 마취 말고 그냥 크림 마취로 진행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울세라가 뭐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금식은 하고 오시고 크림 마취로 진행을 하다가 만약 정말 너무 아프거나 통증에 민감하신 분이었다면 그때 수면 마취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울세라 써마지의 선택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샷수, 마취와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